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Compare All Express Entity Program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press Entity 프로그램을 비교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각 주별로 이제 그 주정부 Express Entity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연방 페더럴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각 프로그램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알 수 있는 자료라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버넌먼트 오브 캐나다 그 주정부 사이트에 주정부래 죄송합니다. 그 정부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사이트 canada.ca죠. Compare all express entry programs.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그 이제 Feder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Federal Skilled Trades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Canadian Express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좀 잘 모르겠죠. 저도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투 텀이 있어요. 그 이제 두 개의 용어, CLB 같은 경우에는 Canadian Language Benchmark라고 해가지고 네 개의 영역, 뭐 Writing, Reading, Listening, Speaking을 통해서 이제 그 영어 점수, 불어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매기는데 IELTS 점수를 CLB 점수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IELTS 점수랑 똑같이 IELTS 점수가 4.0이면 CLB도 4.0으로 보면은 됩니다. 시험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직접 봐보시면은 아는데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이제 달라요. 특히 저도 예전에 CLB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IELTS가 조금 더 이렇게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좀 까다롭고 체계적이고 좀 이런 느낌이 났었고 CLB가 조금 이제 어설픈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제 느낌을 빌리자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NOC 코드에 관해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스킬 타입에 따라서 G로 A, B, C, D가 있는데 G로는 매니지먼트 잡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잡스가 A고 유니버시티 디그리가 되는 거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스킬 트레이드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컬리지 정도의 그 컬리지 디플로마 정도의 난이도 그 스킬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저처럼 용접사라든지 아니면 뭐 베이커리, 뭐 쿡, 뭐 그 자동차 정비 이게 스킬 레벨 B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레벨 C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에이트 잡스라고 해가지고 그 잡 스페시픽 트레이닝이에요. 그 약간은 그 C가 D보다는 조금 이제 높은 겁니다. D는 엔트리 레벨이나 그 온더 잡 트레이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청소라든지 뭐 디시워셔라든지 이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는 거의 이렇게 같은 레벨로 보셔야 되고 A, B를 같이 이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OAB이냐 뭐 CD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세 개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가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안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이제 세 개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보고 알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랭귀지 스킬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랑 프렌치 뭐 둘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LB로 7 if your NOC is 0 or A
만약에 그 한 가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죄송합니다. 예, 한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만약에 시골에 뭐, 가스 스테이션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매니저로 진급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슈퍼바이저, 아니면 이제 내가 그 한식당에서 서버로 일을 하다가 뭐 슈퍼바이저로 진급을 했다라든지, 그러면은 저 뭐냐, 그 식당에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일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로 진급을 할 수가 있죠. 뭐 직원 한 명에 뭐 개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슈퍼바이저 한 명이고 뭐 직원은 없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규모가 조금은 있어야죠. 뭐 어찌되었든 뭐 와서 확인을 해보나 어쩌나 뭐 가라로 넣을 수가 있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잘 모르겠고, 가라로 넣으면 그만큼 위험 부담을 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가라로 안 넣어도 충분히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가면서 하는 거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 편법이 있거든요. 그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제 그럴 경우에는 NOC OA에 속하게끔 됩니다. 그렇게 슈퍼바이저로 진급을 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영주권은 슈퍼바이저로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CLB 7점을 제가 맞았던 거는 아니에요. 제가 5점을 맞았죠. CLB로 치면 5점이에요. IELTS 5.0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5.5였나? 뭐 어쨌든 5.0이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뭐 그때랑 상황이 조금 이제 다른 거니까, 뭐 랭귀지 스킬을 뭐 G로 5월 A일 경우에 CLB 7점, 그리고 NOC B일 경우에는 5점이고, 그리고 CC예요. CC. 잉글리시의 5월 프렌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페더럴 스킬드 워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7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페더럴 스킬드 트레이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5나 이제 스피킹이랑 리스닝은 5이고, 그리고 리딩이랑 라이팅은 4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제 최소 조건이 되는 거죠. 높으면 더 좋은데 CLB C 7 이상 가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7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방법이 좀 많은 거죠. 스킬 트레이드로 넣을 때도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거고, 점수가 높아지는 거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점수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좋습니다. 점수가 더 많이 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7점 이상이어야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자가 아무래도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7점을 받으면. 그래서 7점을 받는 거는 쉽진 않지만 이민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입 레벨 오브 워크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 페더럴 이 세 개 익스프레스 엔트리 직종에 한해서는 NOC CD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NOC CD가 없습니다. 주정부 쪽으로 들어가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NOC CD 같은 경우에. 그리고 NOC CD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퍼바이저로 진급을 해가지고 NOC G로로 들어가서 그리고 A로 들어가서 이제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CEC 같은 경우에는 Canadian Experience in one of these NOC one of죠. 이제 OAB인데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B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B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Canadian or
포지션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경험도 되는 건데 이건 트레이드 전용이에요. 트레이드 전용. 그 기술직 전용인 거죠. 그래서 B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OAB. 그러면 내가 B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스킬드 워커 프로그램으로 넣으면은 안 되냐? 되는 거죠. 되죠. 그리고 내가 CLB 7점이다. 나는 여기로 넣겠다. 됩니다. 그렇게 넣으면 되죠. 그럼 경쟁을 조금 이제 피할 수가 있겠죠. Amount of work experience 같은 경우엔 1 year in Canada in last 3 years. either이에요. combination of full-time or part-time work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풀타임, 뭐 파트타임 2개를 하든 뭐 풀타임을 하면서 이제 파트타임도 하나를 하든 1 year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페더럴 스킬드 워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 year continuous예요. 지속적인. 최근 10년 동안이에요. 최근 10년 내에 지속적으로 1년을 일을 한 combination of part-time, full-time, or more than one job in your primary occup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primary occupation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시빌 엔지니어이면은 다른 일을 잡았을 때도 시빌 엔지니어로 잡아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미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접사면은 용접으로 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컨비네이션으로 그리고 1 year continuous 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스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2 years within last 5 years거든요. 이달 컨비네이션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간이 3년, 4년이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certification 필요하거든요. of qualification. 그러면 결국에 이 트레이드는 4, 5년의 경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여기 2 yea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잡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amount of work experience는 2 years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서티피케이션을 따는 데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트레이드마다 조금씩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4, 5년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잡 오퍼가 이 두 개는 CEC랑 페더럴 스킬드 워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not required예요. 물론 있으면은 당연히 더 좋죠. 당연히 더 좋은데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일을 하고 뭐 지금 잡 오퍼를 안 받은 상황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요. 잡 오퍼 필요하고 토탈 페리어드 오브 리스트 1 year. 일단 잡 오퍼 내주면은 그래가지고 워크 퍼밋 받으면은 다 1 year은 일단 기본이죠. 일단 기본적인 거고 밸리드 잡 오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스킬 트레이드로. 그러니까 용접사면 여기서 용접사 전임맨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뭐 엔지니어이면은 여기에서 협회에서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경력 증명하고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봐서 이쪽 엔지니어링 자격증으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만 바로 보면 되는 거고 없으면 유학 후 이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트레이드는 이렇다. NOC B니까 엔지니어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기술직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Education not required. 뭐 반드시 학교를 나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관련 학교로. Secondary education required예요. 이제 여기는 Feder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이 좀 더 높으면 그 가산점 받는다 뭐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 points for your post secondary education 이거든요. 포스트는 이후에 secondary education 이후에 그 고등과정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나 리카이얼튼인데 사실 고등학교는 다 끝내야 돼요. 고등학교는 이거 어차피 점수로 따지는 거라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자체가 점수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은 당연히 좋고 나이가 어리면은 당연히 좋고 그리고 영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아무튼 이상으로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안에 그 이제 페더럴 스킬 그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프로그램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